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한쪽 흉부가 살아나면 체형의 변화도 같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우주가 인간한테 주어진, 생명체들한테 주어진 환경을 봅시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어떤 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제 몸을 던져서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통해 제 몸을 깨달은 것 뿐입니다. 이것이 과학으로 접목시켜서, 과학으로 접목시킬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자신의 수행력을 과학으로 접목시키면 확연히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먼저 아실 터. 또한 이 지구는 우주의 중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또한 이 지구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이 지구 속에는 지역마다 각기 조금씩 다르겠지만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산소를 먹어야만이, 마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지구 속에 있는 곳곳의 모든 생명체는 공이 같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같이, 인간과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 호흡의 원리는 우주가 인간한테 준 압력을 이용해서, 그 압력 속에 20.98%의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공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깨뜨려 아셔야 됩니다. 그 조화로움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절대 세포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사성제를 깨닫고 팔정도를 깨닫고 십이연기를 깨닫고 그 이론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우주가 인간한테 준 그 조건에 딱 부합시켜서 여러분의 몸을, 세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세포는 평화로워합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산소를, 양질의 산소를 듬뿍 넣어주면 절대 의식은 용수점치지 않습니다. 늘 고요함 속에서 호흡을 지켜보고 자신의 몸이 경직돼 들어오는 부위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 경직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경직되지 않도록 방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식이 늘 고요함 속에 살아가는 것, 어떤 물질도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 어떤 명예도 탐내지 않는 것, 오직 자신 세포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먹는 거, 산소 마시는 거 요것만 생각하지 다른 건 절대 의식해서 용심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도하고 있는 대로 탐진치 버려라, 명예 내려놔라, 물질로부터 해방해라, 이거 지나간 과거니까 과거심 불가득이라 했으니까 과거심 더럽히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있는 그대로 봐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나와 같이 생각해라, 이웃과 나는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권력 탐내지 마라, 재물 욕심 버리지 마라, 이거요 이미 이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론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이거를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위대하신 성인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그렇게 탄짐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평화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것도 바로 호흡이, 그 시작점은 호흡이었습니다. 나올라야 제자들아,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경직돼서 호흡을 깊게 마실 수 없으니 마음을 정립하고 자세가 꺾이면 행령망을 이거 열 수 없으니 자세 고요에 쫙 펴고 숨이 깊게 들어오면 깊게 들어온 걸 알아차리고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 걸 알아차리고 끄덕끄덕 행하거라.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드린 그 핵심도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호흡은 바로 산소였습니다. 산소는 생명체 세포가 살아가는 주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 에너지원을 세포한테 골고루 풍족하게 공급해 주지 않는 한 우리의 의식은 절대 고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인간한테 준, 묻성령들한테 남겨준 선물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우주가 주어진 그 조건 속으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그 세포를, 그 생명체는 조화롭게 살 수 없고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문을 듣고 계시는 모든 수행자 여러분들이 제 본문을 관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행은 잘못됐고 이 적강 저 사람의 수행만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 본문을 과학적으로 대립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학자 여러분들이 연구해온 그 연구 과제들이 연구의 그 많은 업적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더 깊은 인체의 올바른 것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제 본문을 통해서 아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본문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문 들어오겠으면 질문에 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형환님, 네. 라이브 본문에 부처님 열반에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열반? 네, 예. 정근 선생님께서 한쪽으로 누웠을 때 변화에 대해 몸에서 많은 염증과 가래와 등 뒤에서 갈뼈 앞까지 통증이 생겼으며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자주 발생이 됩니다. 조금 힘든 시간을 기다리며 적강 선사님이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체형도 좀 틀어져 있는데 한쪽 흉부가 살아나면 체형의 변화도 같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김호환님 보세요. 우리 인체는 폐가 2개죠. 이 폐가 2개인데 각기 오른쪽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도 있고 왼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도 있습니다. 이 갈비뼈가 동시에 움직일 것 같지만 절대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행경막 신경, 왼쪽으로 내려오는 행경막 신경이 한 라인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건 경추 3, 4, 5번에서 뻗어나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뻗었고 왼쪽도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해서 왼쪽이 굳어있는 분들은 반드시 왼쪽 행경막이 굳어 있습니다. 이 왼쪽 행경막이 굳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흉부와 복부와 동시에 이 부위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굳어 있으면 여기는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무조건 오른쪽 한쪽으로만
호흡을 하게끔 됩니다. 또는 양쪽 다 횡격막 신경이 굳어 있으면 인체는 살려고 앞쪽 부위만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굳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김홍환 씨가 잘 지켜보면 자신의 몸이 오른쪽에 더 굳어 있는지 왼쪽에 더 굳어 있는지를 확연히 아시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쪽 흉부가 살아난다고 해서 절대 왼쪽, 예를 들어서 함몰됐던 오른쪽 흉부를 살린다고 해서 왼쪽까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 다 신경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덜 죽어 있는 쪽이 먼저 움직이겠고 이쪽이 부드럽게 살아나면 따라서 오른쪽 살리는 데는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늘 이 안에 힘쓰시고 시간이 되시면 오세요. 와서 체계적인 수행 지도를 받았으면서 하셔야지 늘 이렇게 제가 툭 던져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듯 하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막 일괄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줄탁을 할 수가 없는지라 김홍환 씨의 몸을 한번 점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함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알려드리면 그걸 토대로 수행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LA에서 오신 분이네. 전 세계 방영되는 바로알기 동영상 제작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의 이건 인사만 한 거네요. 네. 누굽니까? 산소만 잘 들어오게 몸을 만들면 철학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를 알기 위한 철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철학을 나쁘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철학 공부하세요. 명리 공부도 하시고 사주 공부도 하시고 주역 공부도 하시고 역사 공부도 하시고 지식 공부도 하시고 과학자도 되시고 다 되세요. 그거 되는 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세포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세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써 의식이 고요해짐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법문이 어떤 철학을 표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철학을 하고자 하는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은 철학을 전공하신 것 같은데 철학으로 깨달은 사람 이 지구촌의 역사에 철학으로 깨달으신 분이 계십니까? 철학으로 부처되신 분이 계십니까? 철학은 지식입니다. 공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 가시려고. 그렇다면 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철학 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그것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지만 저 역시 철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철학 볼 만큼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철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음을 가는데 큰 도움은 되었지만 철학 그 자체가 부처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지식으로서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산소는 세포가 원하는 것이 양질의 포도당과 풍족한 산소이기 때문에 그 양질의 포도당과 그 질 좋은 산소를 마시면 세포가 편안해지고 뇌가 아늑해지고 어떤 욕심으로부터 사라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고 인간이 늙어가는 원리도 알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알게 되고 그 인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모든 원리를 꿰뚫어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산소 잘 들어오면 철학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철학 공부 안 하시려면 안 해도 됩니다. 산소 마시고 철학 공부는 안 해서도 산소를
많이 들었든 적게 들었든 철학 공부는 하세요. 하시고 이왕 철학 공부 하실 바에야 산소 풍족하게 넣어주고 머리 좋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철학 공부하시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빗대서 자신이 하는 철학 공부가 맞는데 산소 공부는 안 해도 그러면 철학 공부, 산소만 많이 마시면 철학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건 좀 질문이 그러네요. 자, 다음 볼까요? 또, 답니까? 질문 뭐, 보기도 많지 않네. 자, 그러면 질문도 이것으로 마치고, 누굽니까? 이명진님 하나 올라섰네? 이승범님이라고 합니다. 전번 영상에서 전자레인지 음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우유나 담백한 국, 모링가 차를 섭취 중인데 수행 물질을 대처할 만한 것이 있는지, 수행 물질 없인 신경 살리는 건 불가능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찌 이 짧은 법문 속에 모든 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지금까지 그 인도에서 만들어 놓은 아유르베다부터 시작해서 동양에서 만들어 놓은 황제 내경까지 본초 강목까지 안 읽어본 것이 없고 접해보지 않는 약초가 없고 대부분 다 섭렵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포들이 원하는 물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류가 먹고 있는 그 음식 속에 음식 가지고는 절대 함몰되어 버린 모든 신경세포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깨달음입니다. 해서 수행 단계마다 섭취해야 될 물질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굳어있는 척추신경을 풀어내는 먼저 그 몸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이 듬뿍 들어있는 식품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인체에 들어가서 몸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이 들어있는 초본일까?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 인류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 가지의 식품들을 먹어본 결과 가장 몸을 많이 이완시켜주는 식품이 초본이 모링가였습니다. 모링가가 왜 석가모니 때도 그 인도 가보니까 그 부다가 주변에 그 모링가 나무들이 줄비하게 널려 있더만. 그러니까 2600년 전에도 벌써 석가는 그 모링가를 이용해서 몸을 릴렉스 시켰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 모링가를 나름대로 제가 제조 방법을 통해서 섭취를 해보니 이 지구촌에 있는 초본 중에 가장 인체를 이완시켜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링가를 외국인의 씨앗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이것을 더 효과가 뛰어나게끔 제조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공급을 해보니 많은 제자들이 몸을 릴렉스 시킬 수 있었으며 호흡신경이 살아나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행자는 절대 전자레인지나 어떤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수행자는 지금 몸이 경직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어느 정도 몸이 이완되고 나면 그 농산물 먹거리를 먹을 때마다 이것이 화학비료를 주면서 키웠는지 농약을 쳤는 것인지 세포가 먼저 감지합니다.
그만큼 세포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농약 친 거, 비료 준 거, 가급적 그것부터 탈피하시고 유기농 먹거리를 찾아서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내 다음 달에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단백질 얘기가 나왔네. 단백질 얘기는 안 나왔나? 우유. 다음, 불교적 수행을 하시는 불교 수행자 여러분들, 석가모니께서 살생하지 마라 했지, 단백질 먹지 마라 소리 안 했습니다. 간과하지 마세요. 우유 속에는, 특히 인간의 모유 속에는 호흡 근육을 단련시키는 단백질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을,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팔을 움직이는 근육도 아니고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도 아니에요. 팔은 잘라도 살 수 있고 다리 한쪽 잘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 중에 가장 생명체 전 세포의 생명을 틀어주고 있는 근육이 바로 호흡 근육입니다. 이 호흡 근육을 발달시키는,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어디 있는지를 과학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근육은 바로 육류 속에 들어있습니다. 고기 속에. 또한 엄마 모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가 호흡 근육을 키워갈 때 모유를 먹고 자랐느냐 분유를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몸집이 크냐 적으냐 가름해버립니다. 어릴 때 살아오는 먹어오는 음식 문화에 따라서 소눈으로 크느냐 소양눈으로 크느냐, 몸집이 태양눈으로 크느냐 태음눈으로 둥그랗게 크느냐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의 70~80%가 차지합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과학자들과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 지구촌의 지역에 따라서 몸집이 크고 적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에 들어가면, 이건 제 깨달음입니다. 과학자 여러분이 연구해 볼 분은 해보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 나라, 양젓, 우유젓, 젖을 가지고 치즈, 버터를 만들어 먹는 나라, 그러면서 고도가 낮은 나라, 그쪽 지역에 사는 인종들은 모두 몸집이 큽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근육을 단련시키는, 호흡 근육을 단련시키는, 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은 데다가 되게 높은 압력을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호흡 근육은 단단해지고 밀려 들어오는 압력은 높으면 당연히 몸집은 점점 더 부풀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의 민족들이 몸집이 큽니다. 몸집이 크다 이 말은 호흡 근육을 만드는 음식을 먹었고 그쪽 지방의 압력이 해면가보다 낮은 지역에 우리는 760이지만 760보다 더 높은 압력을 호흡으로 유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덩치가 큽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이루면 그런 것까지도 전부 유추가 됩니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수행자 여러분이 음식이 정말 소중합니다. 의식을 조정하고 수행하는 방법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엄청 무척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호흡 근육을 6년 동안 배짱 말라 비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였는가를. 설상 6년 동안 고도가 높은 데 올라가니까 산소 파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호흡의 원리를 모른 채 오직 깨달음 하나로 정진해야 하던 시타르타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는지를. 여러분들도 호흡 근육 신경 한번 다쳐서 함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호흡 근육이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 호흡 근육이 소멸된다는 것은 수행 기간 동안 단백질 공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 근육은 단백질로 형성됐기 때문에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호흡 근육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끝없이 호흡을 가했기 때문에 호흡신경은 다칠 대로 다쳤고 호흡 근육은 모두 빠져나가서 몸이 쇠꼬쟁이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타르타 석가모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는 내려와서 유미죽을 얻어먹습니다. 인도의 역사에 보면 유미죽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초유를 받아서 그 초유를 가지고 먹인 소에서 나오는 초유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쌀하고 발효시켜서 만든 게 그것이 바로 유미죽입니다. 그 유미죽 속에는 높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단백질 중에서도 과학자 여러분이 밝혀놓은 겁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단백질 중에서도 아라키도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그 아라키도산인데 분해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 아라키도산이 호흡 근육을 신경을 형성시켜주는 아주 핵심 단백질입니다. 그것이 유미죽 속에 듬뿍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그 유미죽 속에는 리놀렌산이라는 민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이 들어있었습니다. 몸을 이완시켜주는 리놀렌산, 호흡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아라키도산, 이것을 석가모니가 드시고 그 밝은 어르신이 인체의 변화를 몰랐을까요? 이 중생도 알았는데. 그러니 그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호흡 근육을 형성해 가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점점 몸집이 커집니다. 이문주 씨 잘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모든 것을 제가 간추려서 답을 드리니. 그래서 수행자는 육류를 먹지 마라, 살생을 하지 마라. 맞습니다. 불필요한 살생은 자신 목숨만큼 아끼십시오. 다만 쇠약한 인간에게는, 필요한 인간에게는 단백질 공급이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저희들한테 몸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육류를 섭취해야 하느니라 하고 일렀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육류 드십시오. 다만 과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살생하지 마라. 여러분이 필요한 단백질이라면 부득불 그 단백질을 섭해라. 접하되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살리노라고. 이런 마음으로 육류를 섭취하시면 여러분 인체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아울러 마무리를 드리면
인간한테 있어서 음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그 수행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음식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걸 잘 아시고 수행 물질을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영계실이라는 분이 또 왔네요. 호흡을 지켜보면 덜숨도 날숨도 원성이고 그것도 난소형으로 진행됨을 알게 됩니다. 깊어지면 한 점의 기계로 없고 그 한 점조차도 에너지 덩어림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호흡 근육 개발로 종식 호흡으로 가는 법문과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스님 같네요. 김영배님이. 숨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에 숨 한 호흡이 사라짐을 느낍니까? 하고 가는 법문과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호흡 근육이 다 살아나고 호흡 신경이 다 살아나서 척추가 모두 다 열리고 육계까지 다 서시고 흉부가 다 열리고 단전이 다 열리고 꼬립까지 다 열리면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그 전 과정을 한 점도 남김없이 모른 채 깨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행자든 자신이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그 무엇도 원리를 모른 채 깨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깨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정기 법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법문 마칩니다. 요것은 누구 패? 에? 여러분은 요 패. 이건 여러분 패. 요거는 나의 패. 여러분도 숨 이렇게 쉬고, 덜숨, 날숨, 덜숨, 날숨, 덜숨. 나도 날숨, 덜숨, 날숨, 덜숨. 자, 보자고. 이거. 자. 여러분도 한 호흡 했고, 나도 한 호흡 했어요. 네? 같이 한 호흡 했어요. 똑같잖아. 이 안에 공기 들어간 거랑 물 들어간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기니까 이게 계량할 수가 없지만, 이게 물이면 대부분 계량이 되죠. 요거는 여러분이 호흡한 거. 날숨한 거. 덜숨, 날숨. 내가 숨 들이킨 거. 차이는 변하지.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1분에 12번 했고, 나도 12번 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12번 한번 보볼까? 12번을 고사하고 5번만 한번 보보자. 6번 반만. 2번. 3번. 물이 없으니까 4번만 할게. 막 꽉 채울게. 꽉 채워서. 2번. 3번.
3번. 호흡 4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 1분에 12번, 12번 곱하기 1시간 하면 72회? 72회를 했을 때 이 양이 얼마나 차이 나요? 하루 24시간 했을 때는 어찌고? 1년 365일 하면 어떻게 되고? 상상이 가나요? 여러분 패, 내 패. 그러면 이 패를 키우려면, 이 패를 이렇게 키우려면, 먼저 뭐부터 키워야 돼? 흉부부터 키워야지. 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갈비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갈비뼈를, 이걸 키우려면 얘부터 먼저 놔줘야, 폐가 크느냐, 안 크느냐, 이거는, 제 몸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찌그러져 누르고 있던 이 흉부가,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지면, 공간이 생기면 폐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때 억눌려 있던, 그동안 70평방미터 되는 이 폐포들이 억눌려 있다가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폐포들 사이에서 찌그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찌그러기 나올 때 재채기 합니다. 여러분 재채기 하시지? 이거 이때 폐가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찌그러져 가다가 흉부를 놔주니까 폐가 커질 때 재채기가 심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폐가 커져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 속에, 이 폐 속에, 흉부 속에 폐가 이만한 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20세, 10대까지만 해도 성장기 때 이런 폐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날이 가면서 이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만큼 만들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불합이 높겠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사주 불합이 높을까? 당연히 이거죠. 이게 바로 불합을 자유유지하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커갈수록 호흡을 하면 불합이 높아지고, 이걸로 호흡하면 점점 분합이 떨어져서, 아까 보세요. 10대 때는 103이었는데 70대니까 60으로 떨어지잖아. 결국 이걸로 하면 점점 찌그러들어서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죽으러 가는 거고, 찌그러진 걸 이렇게 넓히면 한골 탈퇴하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뭐부터 해야 된다? 흉부부터 키워라. 흉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잡고 있는 결집dem부터 풀어라. 그러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겨 있는 걸 넓혀라. 이완해라. 마사지 해라. 이거잖아.